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17번 강간과 추행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라 했는데, 답은 3번인데 3번 설명부터 드리고, 나머지도 가볼게요. 자, 3번은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한번 보자고. 자, 동그라미 3번. 강간죄에서 폭행, 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에 그 직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였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말이죠. 자, 우리 판례는 뭐라 그랬었냐면요, 폭행, 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성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례 번호도 적어봐. 여기다가 판례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2016도에 16948. 자, 여기다 따로 적어볼까? 자, 잠깐만 가봅시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깨끗하게 하고, 자, 한번 보자. 자, 여기다가 적어볼까? 잠깐만요. 여기 나왔다. 여기 화면을 한번 바꾸고 한번 해보자고. 자, 여기에 이렇게 해놓고,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냐면은 동그라미 3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이고, 판례 번호는, 자, 2016도에 16948 이렇게 됩니다. 판례 번호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폭행과 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요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비록 간음행위를 시작할 때 폭행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에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역시 강간죄다,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2020년에 법원직, 그 다음에 22년도에 순경시험, 23년도에 경찰 승진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 그러죠. 그죠? 꼭 좀 당부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폭행과 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그래서 요 문제는 어디가 어떻게 틀렸다?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에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폭행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어쩐다? 강간죄는 성립한다는 거, 이런 거 좀 알아두십시오. 정답 3번. 자, 나머지 정답이 아닌 것도 보자. 이제 동그라미 1번으로 한번 가서 볼까?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1번 가서 보자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행위로 인하여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오케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 성특법이라 그러죠. 그죠? 성특법이라고 하는데,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에서 바로 말하는 제11조에서 말하는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바로 뭐 예를 들면은 무슨 버스 같은 데나 지하철 같은 데 사람들 많이 몰려 있는데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찜질방 같은 거 있죠.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비록 찜질방에 한 몇 명 사람 손님이 없어갖고 몇 명 없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것도 어떻게 돼요? 그런 장소도 공중 밀집 장소로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뭐 이런 야리꾸리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뭐다? 바로 성폭력범죄 특별법에서 말하는 공중 밀집 장소 추행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여자 엉덩이를 만졌다든지 가슴을 만졌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 아니면은 뭐 가해자가 여성인데 남성의 무슨 성기를 만졌다든지 뭐 이런 경우 전부 다 처벌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비록 그 장소가 꼭 사람이 많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쨌든 사람이 많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장소라 하더라도 역시 뭐다? 성폭력범죄 특별법에서 말하는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이다,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이런 행동 하면은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고, 이제 동그라미 2번으로 한번 가서 보자고. 자, 동그라미 2번.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여기서 성적 자유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어쩐다는 거야?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문구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그죠, 성적 자유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성행위, 그러니까 섹스죠. 자,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어쩐다는 거야?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답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거예요. 여잔데 뭐 자기하고 별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남자가 와갖고 막 자꾸 뭐 관계를 갖자고 막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거,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이거 전부 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강간과 추행에서 말하는 바로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이제 또 깨끗하게 하고 또 이제 또 보자고. 이제 몇 번 설명하면 돼? 이제 4번 설명하면 되나? 자, 4번 보자.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조절 능력이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중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얘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꼭 무슨 술이나 약물을 처먹고 좀 약물을 먹고 완전히 마탱이가 가갖고 뻗어있는 것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예요, 그런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 있잖아요. 뭐 술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슨 뭐라 그래야 돼요, 무슨 과도한 일을 갖다가 하고 나서 되게 피곤해갖고 뭐 방에 이렇게 누워있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뭐 어디 다쳐갖고 이렇게 누워갖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어떤 공격이나 어떤 성적인 어떤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죠?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경우에도 역시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 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도 역시 플러스해갖고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다? 여기 나와 있지만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조절 능력이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뭐다? 역시 중강간 또는 중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다. 이렇게 봤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맞는 얘기죠. 5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 5번에 보면은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렇죠. 자,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있다고 우리 대법원에서 판시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모두 타인에는 모두 포함된다? 그 피해자 자신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범 판례에서 본 거 있지만은 몸캠싱 사건이라 해갖고, 그죠? 가해자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그 남자가 그 여자 소녀한테 내가 시키는 대로 저기를 하라 그러잖아요. 무슨 성적인 어떤 행위를 하라 그래갖고 뭐 여자 음부에다가 무슨 볼펜 아니면 무슨 뭐 숟가락 젓가락 이런 걸 막 넣어보라고 하고 막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갖다 막 하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피해자 본인 자신이 어떻다는 거야? 피해자, 바로 그 타인에는 그 피해자도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소녀를 갖다가 그런 수치심이 느끼게 하는 그런 행위를 시켰던 그 남자 처벌했었죠. 그죠? 몸캠싱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고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2022년과 23년, 24년 연속해서 계속 경찰 시험에 나왔었죠. 승진 시험에서도 나왔었고요. 법원직에서도 나왔었고요. 검찰에서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면요, 바로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그죠? 이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데, 그 간접정범에서 말하는 그 타인에는 피해자 본인 자신도 포함한다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쨌든 기출문제 출력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출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선주 경찰공부 카페에 가면은, 네이버 카페에 가면은 거기 경찰대학교 편입 형사소송법
형사법 그 문제를 기출 문제를 업로드 해놨습니다. 그래서 출력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떤 분이 그래요. 선생님 참 좋은 강의 올려놓으셨는데 그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후원금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는데 그 제 사이트 맨 상단에 거기 후원금 사이트 저기 뭐예요 계좌번호 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많이 뭐 주시면 좋겠지만 뭐 형편도 어렵고 하시니까 뭐 자기 분수껏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뭐 순경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뭐 승진시험이나 변호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좀 많이 하시면 좋겠죠. 그런 분들이 뭐 조금 해갖고 뭐 10,000원씩이건 뭐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아무래도 뭐 좀 후원금 넣어주시고 하면은 제가 또 신바람이 나서 또 열심히 또 강의 또 올려놓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좀 해보고 싶고요. 또 잠깐 제가 볼일을 보고 와갖고 또 계속해서 업로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